처음입니다. 올해 2월 미국 이스라엘이 시작한 대이란 전쟁. 벌써 5개월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참혹한 죽음이 연이어진 가운데 기대했던 종전 협상까지 결렬됐습니다.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이란의 국경이 잠시 열린 7월 2일, PD수첩이 어렵게 테헤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쟁 기간 외신 취재를 제한해왔던 이란 정부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맞춰 소수 언론 매체에게만 문을 연 겁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전쟁의 상흔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전쟁 초창기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곳 샤리프 공과대학도 폭격을 당해 무너졌습니다. جنایتکارترین کاریه که تو دنیا من دیدم. این کارا جنایتکارانه است. کار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کار جنایتکارانه است. کودک کشن، انسان کشن، علم کشن، دانشمند کشن. Revenge. I felt as a person to make a revenge. و میمونم چون دارم مستقیم روبروم دانشگاه شریف رو میبینم که چطور خرابش کردن.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맞아 추모하는 분위기가 거리 곳곳에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개전 첫날인 2월 28일 공습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26일 만에 정부 주도로 3일 동안의 장례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 가는 길은 군인들이 늘어서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ببخشید من خبرنگار از کره ای گفتم مرسی ممنون ورودی از پاکستان میگه برو بیاد از خوب بنجین Do you have a certificate?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메네이의 사진과 깃발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메이니 모스크.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이자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란의 행정부와 군부, 종교계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지금 순교자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مرگ بر ترام جنایتکار لبیک یا خامنه ای تا انتقام رهبر شهیدمون ندیم هیچ وقت کوتاه نمیایم ما لبیک یا خامنه ای احساس خیلی بدی داشتیم از اینکه رهبر عزیز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خیلی غمگین بودیم چون پدر بود برای ما. پدر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بزرگمون رو از دست داده بودیم. 하메네이의 관이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망한 딸과 사위, 며느리와 손녀의 관도 함께 안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مون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 پای رهبرمون پای نظاممون و پای ایران هستیم. این جنگ برنده ک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جاوید شاه خراسان.
대부분만 사망하면 쉽게 붕괴될 것으로 점쳐졌던 이란 이슬람 정권. 하지만 전쟁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war, we saw reports that Donald Trump expected the war to be over in 3 to 4 days. Of course, that didn't happen. Why was the US unsuccessful in achieving its goals? I think the simple answer is the US completely underestimated Iran's capacity and power. سه تا نکته تو سه تا بحث بگم. واقعا بزرگترینش انسجام داخلی ما بود. یعنی انسجام داخلی ما بزرگترین آورده‌ایه که ما در فضای جنگ داریم. مسئله دومیش مسئله ما قدرت نظامی خوبی داشتیم. تو قدرت نظامیمون خود اتکا بودیم. به جای دیگری متکی نبودیم. هر آنچه داشتیم محصول خودمون بود. اما جایی نبود که این رو ما امتحان بکنیم و این رو ببینیم که تا چه حد میتونه این قدرت بازدارندگی ما بالا باشه. 이란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게다가 인구도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란은 28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가 5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과 세계 2위의 천연가서, 그리고 2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인이 자급자족다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역사는 2500여 년 전 세계 제국으로 군림했던 페르시아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산은 오늘날 이란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화려한 거울 모자이크로 유명한 골레스탄 궁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 궁전은 이번 전쟁 와중에 일부 파손됐습니다. missile strike that targeted the judiciary building. Some structural and decorative damage were occurred in some sections of the palace. We are so sad and our heart was broken. I really cried so much when I... 골레스탄 궁전 옆에 위치한 법무성 건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악연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영국의 한 석유회사가 이란 남서부에서 큰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산 석유로 막대한 이득을 거뒀지만 이란의 몫은 이익의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란의 정치와 경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정치인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를 최초로 정치 이슈화 시켜서 그 자국의 자본을 자국이 개발하고 소유하자라는 목적으로 1951년에 이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사데크를 중심으로 한 국민 전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1951년 총리에 오른 모사데크는 석유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이란과 영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미국이 비밀리에 개입합니다. 모사데크 총리가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할 것을 우려한 미국과 영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이란 내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습니다. 결국 석유 국유화를 단행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모사데크 총리는 실각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유럽에서 공부한 그리고 처음으로 의회 제도를 주창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란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제 국민의 절대적인 인기로 총리가 됐는데 영국의 M16과 CIA가 직접 개입해서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실각합니다. 이것이 이란 국민에게 주었던 그 실망감과 미국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강하게 각인시켰던 계기가 됐던 거죠. 모사데크 총리가 실각한 뒤 팔라비 국왕이 친정에 나섰습니다.
팔라비 국왕은 근대화, 서구화를 내건 백색 혁명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큰 저항을 부릅니다. 부의 독점과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또 보수 성향의 이제 성직자들이나 또 종교인들, 또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그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죠. 석유로 번 막대한 부는 국왕과 측근들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왕정을 지원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After 1953, the United States installs a sort of absolute monarchy in Iran, an autocratic regime in Iran. The United States helps to create a secret police in Iran called Savak, and Savak becomes notorious for torturing dissidents, for killing dissidents. And that's why in the 1970s we start seeing a rise of sentiments against US imperialism. 1978년 9월, 이른바 피해 금요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왕의 군대가 반정부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발포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듬해 1979년, 성직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뭉친 시민들은 팔라비 왕을 끌어내리고 신정체제인 이란 이슬람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팔라비 국왕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979년 11월, 혁명파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잡고 팔라비의 송환을 요구하며 444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And that is when the U.S. imposed an oil embargo on Iran and cut off diplomatic relations. So oil has been a factor in both of those historic episodes. 이란은 이스라엘과도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미국을 대리한다고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از زمان پیدایش اسرائیل اگر شما دقت بکنید می‌بینید که توسعه طلبی، جنگ، ایرانی همیشه یک جزء لاینفک از این رژیم بوده و حمایت‌های بی‌قید و شرطی که امریکایی‌ها از رژیم اسرائیل داشتن. تا زمانی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هیچ قانون بین المللی پایبند نیست و پاسخگو نیست، متاسفانه این بحران در خاورمیانه پایانی نداره. 1979년 이래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물론 해외 자산 동결과 무역 금융거래 제한까지 각종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의 한 재래시장을 가봤습니다. 진열대마다 상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랜 경제 제재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는 나름대로의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مردم مثل سابق زندگی خودشون رو میکنن. درسته گرونی هستش ولی مهمتر از همه اینه که مردم پشت هم وایسادن. بالاخره تو هر جنگی یه مقدار سختی ها مشکلات هست. 저항 경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장은 포기했지만 버틴다. 생존에 최적화된 이제 구조로 정말 이 그야말로 저항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수십 년간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전쟁에 대비해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급기야 팽팽하던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겁니다. 이른바 12일 전쟁. 명분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거였습니다. In June of 25, we identified Iran on a threshold, about to reach a very dangerous point. And we had to stop them at the 11th hour and push them back. We went after the nuclear program.
went after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pushed them back. It was a much shorter operation, 12 days. It was stopping them at the goal line, and it was mostly Israeli operation except for one American night.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이란은 변변한 저항조차 못한 채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estroy their missiles and raise their missile industry to the ground. It will be totally again obliterated. 하지만 지난해와는 전쟁의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타격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They prepared for it by digging deep underground tunnels to store their military equipment. And they prepared for this war by clearly establishing a succession of leadership. If one layer was eliminated, it went to the next layer. And so Iran is not thriving today. It's hurting badly. But the regime was prepared for this war. And so far, it's standing. 하메네이 장례식 이틀째.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조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장례식장 앞 접대 부스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생수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곳곳에서 물도 뿌려줍니다. 호메이니 모스크 앞 광장에는 공중에 설치한 긴 호스를 통해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군중들은 첫날보다 훨씬 격앙돼 있었습니다. با این کارا شهید کردن رهبر بزرگ ما گور خودت گور نتانیاهو گور اجدادت رو کندی این ملت در مقابل تو و در مقابل دنیای تو وامیستن تا زمانی خون در رگهاشون هست اینا کوتاه نمیان مرگ بر آمریکا مرگ بر اسرائی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의 피켓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اینو به تهران میگیم که بدون انتقام رهبرمون رو حتما میگیریم ازش. بالاتر از رهبرمون دیگه نداشتیم. رهبرمون رو ازمون گرفت و اینو بهش میگیم که حتما انتقام رهبرمون رو میگیریم. این فراموش نمیشه. ما اومدیم به خونخواهی رهبرمون.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산유국들에게 원유 거래 대금을 중국 화폐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종용해왔습니다. 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지금까지 석유를 사려는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러 대신 위안화도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몰래 팔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하면 그 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를 하는 거를 위안화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As we know, this is important, but not in terms of the amount, because still the amount of oil Iran sells is not the largest amount in the world. Still, the global market uses American dollar for the sale of oil and many other things in the global trade. But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turning points. This rule, this American currency being the global reserve currency rule, was seriously challenged.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는 국제무역에서 주거래 화폐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한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금태환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보유한 금만큼 달러를 발행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과 복지 확대로 미국의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태환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위기 상황. 미국은 금 대신 석유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금 대신 석유가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됐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 있는 중동의 산유국들을 국가의 안보를 미국이 완전히 책임져 주는 대신 그 나라들은 석유를 달러로만 수출을 한다. 이런 협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협정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협정이냐면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찍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50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10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연금술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른 산유국들도 속속 페트로달러 체제에 편입됐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을 담보 잡히지 않고도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산유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사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하게 해 미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Every country in the world, every economy which needs to buy oil or gas, they have to have enough amount of American dollars in their central bank reserves in order to buy petrol in the global market. So this creates a huge demand for the American dollars, and as a result of this, the American currency, the American dollar, became the global trade currency, global reserve currency.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는 무사고 중고차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곳들하고 다르게 헤이딜러는 전부 무사고 차량만 판매를 한다고. 사고차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는다거든요. 요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거나 휙 골라봐도 전부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좀 있어야 돼. 내가 요즘에 헤이딜러에서 왜 차를 바꾸고 싶냐면 일단 차 상태가 신차급 아니면 거의 새 차 수준이거든. 왕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든 여성은 1년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수많은 차례의 시험을 거친 후에도 왕은 여전히 적합한 신부를 찾지 못했다. 지친 왕은 평범한 서민으로 변장하고 거리로 나섰다. 우연히도 한 가족이 딸의 남편을 뽑기 위해 월계관 던지기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호기심의 왕은 앞으로 나서서 지켜보았다. 운명이 자신에게 이런 장난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뜻밖에도 그 집 맏딸이 던진 월계관을 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거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부유한 아가씨가 거지와 결혼하려 한다. Reserve currency. 이 체제에 도전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200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3년 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했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 원수는 아프리카 단일 화폐 골든 디나르를 만들어 달러 대신 석유 거래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1년)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리비아를 공격해 카다피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도 페트로달러 체제를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Por eso yo anuncio que Venezuela va a implementar un nuevo sistema de pago internacional y va a crear una canasta de monedas para liberarnos del dólar y con las monedas de libre convertimiento, el yuan, el euro, los yenes, las rupias y las monedas internacionales, liberar las amarras del dólar.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전격 기습한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연행해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해온 국가였습니다. 미군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유지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많은 고귀한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게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한 겁니다. 안 그러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를 했죠. 그래서 또다시 한 20여 년간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이 유지된 거예요. 그동안 미국은 중동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독재 정권 축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테러와의 전쟁 등 그때그때 명분은 달랐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중동의 석유와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전략은 중동에 깊은 상흔만 남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공세를 펼쳤지만 이란의 치명타를 안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세계 무역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에게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And I'm once again calling on all members of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o lay down their arms. They're only going to be killed.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습니다. 열세인 군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장의 반격 수단이었습니다. نفتکش و تجاری بسته اعلام می‌گردد و هر گونه تردد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상 통로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지역의 폭이 39km에 불과해 통제가 용이합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20에서 25%, 천연가스의 20%, 질소계 비료의 24.8%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이란의 발표에 유조선을 포함한 수많은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혔습니다. 한국 국적 다온호의 안점환 조리장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다온호가 페르시아만에 들어선 직후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다온호는 전쟁의 위협을 피해 페르시아만 곳곳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 사우디도 이렇게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유정 시설이 불타고 있는 것도 옆에 지나가면서 또 보이고, 또 하늘 위로 이렇게 보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궤적들이 보여요. 포격 소리도 들리고 미사일 폭파 소리도 들립니다. 저 호르무즈 안에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통행을 금지한다는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브릿지에 가면 들립니다. 예, 들은 적도 있고요. 그 미국 군함이 또 경고방송하는 것도 들었었고, 즉각 돌아가라, 사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고방송 3번 하고 쏩니다. 그래서 뭐 대답 없이는 맞는 거죠. 안조리장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기간은 무려 100일. 식재료를 조달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참기름, 우리 쓰는 요만한 참기름 있죠. 그거 하나에 14만 원, 15만 원. 저희 이번에 2번째 실을 부식 실을 때 그 카타르에서 실었는데 오뚜기 카레 한 봉지에 14만 원. 진짜요? 언니 뭐 봐? 나 임플란트 하려는데 서울 갈까 고민 중이야. 서울은 뭐하러 그 먼 데까지 가. KTX 차비에 시간까지 다 따지면 결국 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만 더 힘들어. 하긴 그건 그래. 그럼 너 구미에 괜찮은 데 알아? 그럼 33년 경력 대표원장이 직접 진료하는 곳인데 실력 좋다고 소문났더라고. 게다가 픽스처 5년 보철 2년 보증기간 덕에 훨씬 든든하고 위치도 구미 시내라 버스 많아서 다니기도 정말 편하더라고. 혜택 이벤트도 하는 것 같던데 내가 그는 또 지척에서 한국 국적 나무호가 피격당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번쩍하고 또 한 번 한 4초, 5초 뒤에 또 한 번 그러고 2번으로 기억합니다. 그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회사배가 직접 맞았으니까 그것도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공포가 그게 다르죠. Gas prices are not just rising in Texas. The entire U.S. is feeling the sting.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곧 국제 유가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전 세계 경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So the kind of discriminatory control that Iran imposed was not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ticipated and prepared for. And this is why Iran managed to gain this very valuable strategic card, which now it would not give away easily. Because unlike nuclear weapons, which would provide Iran with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 Strait of Hormuz has provided Iran with a weapon of mass disruption. And it can, through that, take the global economy hostage. And that's a superpower that has been granted to Iran through geography. 통행의 자유라는 것들이 다 국제사회에서 보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좀 반발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شرایط تنگ هرمز دیگه به قبل از جنگ بر نمیگرده. تبعاتش هم بر عهده امریکاست. متحدین امریکا باید از رژیم تروریستی ترامپ سوال بکنن که چرا به این ماجراجویی دست زد و اینکه این تغییرات در منطقه چرا در واقع باید ازش سوال بکنن که چرا به این ماجراجویی دست زد که همچین اتفاقی بیفته. تنگه هرمز و این جغرافیا بخشی از این صحنه نبرد، بخشی از قدرت ماه.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3일차. 장례식장 앞 접대 부스에서 조문객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나눠줍니다. 차를 끓여서 제공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운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하메네이의 관을 앞세우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장례식장인 호메이니 모스크 앞에서 자유의 탑까지 이어진 드넓은 대로가 조문객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장례식을 통해 이란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시민들의 결속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장례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건재함, 그리고 이슬람 정권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 국가의 어떤 힘을 전시하는 저는 정말 극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이런 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지 않을 텐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전쟁 전만 해도 이란 내부의 상황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이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화폐의 리알화의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폭등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Indeed, coming towards the end of a decade-long US-imposed sanction regime, which has impeded the Iranian economy from flourishing, and not only that, but also causing a high inflationary spiral, with prices of basic commodities increasing seriously. 반정부 시위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이란 상류층의 해묵은 부패가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됩니다. So US-led sanctions on Iran have created an economy that is heavily reliant on informal networks of supply. That means importing goods that couldn't be imported otherwise, dealing with foreign currency, particularly the dollar, and this means that a small group of people, but with connections, can enrich themselves beyond the means of all others, and this at the expense of the larger population. 특권층 자녀들의 호화 생활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는 해외에서 온갖 사치를 누리게 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한 겁니다. If you go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if you look up, rich kids of Tehran, you will see that there is a class of super rich Iranians, most of them connected to the government, who drive extra luxury cars and dine in luxury restaurants and have very lavish lifestyles. So the Islamic Republic has created for itself a crisis of legitimacy. 급기야 군경과 시위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만 3천여 명. 희생자가 10,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무기 없이 일반인들이 다 나가고 다 죽어요. 진짜 오징어 게임 같아요. 사람들 그냥 쳐가지고 따다다다다 그냥 죽여요. 사실상 47년 넘게 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고 이 정치를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 정치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곧 갈 것이다. 그리고 이란 국민 편에 설 것이다. 한 명이라도 처형당하면은 우리는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란 방송의 앵커가 눈물로 전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 해외의 이란인들은 춤을 추며 하메네이의 사망을 반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메네이 죽음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밖에 가서 춤도 췄습니다. 우리한테 나쁘게 행동했던 정치인들도 몇 명가 없어지고 이 정권도 좀 약해지고 그런 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걸로도 만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나부 지역 여자 초등학생 등 168명을 비롯해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외세의 침략에 맞서자는 애국 정서가 지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슬픈 비극적 결과는 그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와 반체제와 인권 세력들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전쟁이 주는 가장 참혹한 결과였고요. 어떤 폭압에 대한 그 국민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다시 어떤 민주화로 불붙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 기구인 전문가 회의,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앉았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는 그의 아들 모즈타바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조 체제를 부정하며 출범했던 이슬람 공화국에서 부자 승계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됐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사실은 이란 헌법상, 이란 신정체제의 그 원리상 부자 세습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공화정이거든요. 이것은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 정치를 반대합니다. 애초에 이들이 무너뜨린 팔라비 왕정이 세습 정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반대 입장에서 뭔가를 설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세습하다시피 했죠. 물론 모양새가 세습의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서 공인받지 못한 후계자인 거예요. 모즈타바는. 이란의 신정체제는 행정부의 대통령 위에 행정부와 종교계를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가 군림하는 구조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법학의 조예가 깊고 성직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즈타바가 자격을 갖췄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호자톨레 이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간 종교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슬람법을 해석할 권위, 즉 어떤 이슬람 법학자로서의 어떤 공식 인정을 받은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란 정권 측에서는 사실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가 최고 종교 지도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분석 1일차, 분석 2일차, 분석 다시 1일차, 분석. 안 해. 본인 인증 한 번이면 1분 만에 보장 분석 끝. 와, 보장 분석이 이렇게 쉬워? 내 보험이 궁금하다면 전문 상담사에게 물어보세요. May I take your order?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pizza. No more. 앞으로 피자는 이 한마디로 중건. No more pizza. 최고 지도자에 오른 뒤 단 한 번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그가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할지 주목됐습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미국의 표적으로 지목된 혁명수비대 바히디 총사령관까지 참석했지만 모즈타바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었고 온 국민이 그 TV를 보고 특별히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밖의 친시아파 세력들도 그 장면을 TV로 다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새로운 리더로 등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어야 돼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에서 후계자인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합니다. و با رفتارهایی که تو خلال این تهاجم به ایران نشون داده این خب احتمال مقامات امنیتی ما هم این احتمال رو میدن که مجدد اونها در واقع جان رهبر ما رو به خطر بندازن. طبیعیه که ایشون صلاح دیده شده که در انظار ظاهر نشه. تصمیمات عالیه در حوزه سیاسی و نظامی رو اتخاذ میکنه. 하메네이는 고향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무지타바가 서면 메시지로 복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자 뜻이며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에 대해 암살을 시도할 경우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중재로 어렵게 이뤄낸 종전 합의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Obviously, the regime in Tehran believes that's an absolute strategic necessity. That if the regime is to survive, it has to be able to control that strait. And on the other 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aying for the global economy to thrive and for Trump personally to be able to claim some level of victory in this war, Iran must not be able to control the strait. And you and I are talking right now before we know who's going to win. 최근 이란이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도 차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동의 바닷길은 거의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좀 주력 산업입니다. 철강도 그렇고요. 석유화학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정유라던가 자동차, 조선, 그래서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에너지를 좀 많이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원유 중에서도 중동산 중진류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진류는 경진류보다 점도와 밀도가 높아 가공에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정유를 잘하면 그만큼 싸게 사서 더 비싼 제품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습니다. 중진류를 수입해서 정제를 했을 때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진류가 필요한 거고, 근데 중진류 생산 지역은 딱 중동 아니면 베네수엘라 원유도 사실은 중진류. 근데 남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수입하기도 사실은 경로상 좋지는 않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란 전쟁의 향방. 전문가들은 이제 곧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0월 가가지고 항공유나 디젤의 재고가 정말 떨어졌는데 비축류도 없고 그다음에 더 이상 급하게 돌릴 수 있는 공장 여력도 없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북반구의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가격이 안정되는데, 겨울 전에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란 전쟁과 석유 공급망 봉쇄는 에너지 안보라는 큰 숙제를 세계 각국에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이웃 나라와 비교해 얼마나 대비돼 있을까요? 석유 비축량을 보면 일본은 206일분을, 한국은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물량을 고려할 경우 일본은 136일분인 반면 한국은 68일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오랫동안 해외 자원에 투자한 결과 석유와 가스 수입량의 약 40%를 자국 기업이 개발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직접 개발해 확보한 물량, 즉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10% 수준에 그칩니다.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석탄에 더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원전을 확충해서 에너지 자급도를 약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급도는 총 공급량의 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을 보며 우리는